자, 앞 시간에 우리는 수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무한급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등식을 본 적이 있죠. 0.999 이렇게 해서 9가 계속 나가는 것은 이건 1과 같다. 자, 이런 등식에서 이제 왼쪽 그 좌변에 0.999 이렇게 계속 나가는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의하기를 만약에 AN이 이렇게 수열이면 그러면 이렇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쓰는 것을 또는 이렇게도 이제 쓰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같은 의미인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부릅니다. 무한급수. 그래서 급수니까 뭐 더한 수들이죠. 차곡차곡 더해 나간 이 수를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an은 이제 무한급수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 이것의 n번째 항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뭐 무한급수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아직은 뭐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 0.999를 무한급수 형태로 나타내면 뭐 이렇게 되겠죠.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쭉 이렇게 나오는 게 0.999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로 저 위에 0.999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는 이렇게 했지만 무한급수가 아직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형식적인 정의고, 이제 무한급수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수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무한급수의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무한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무한급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sn은 뭐 시그마가 k가 1부터 n까지 ak 즉 다시 말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n까지 a1부터 an까지 더한 거 이것을 우리가 무한급수 뭐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 이것의 뭐 n번째 부분합이라고 부르죠. n번째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무한급수가 있을 때 이제 sn이 수열이 되는 거죠. 이게 무한급수 이것의 부분합의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한급수를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앞에 수렴과는 다르게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무한급수를 이 부분합으로 보면은 이제 무한급수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이 부분합을 그냥 저렇게 나타낸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수렴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한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L은 어떤 실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L 이거다. 이거는 우리가 말로 이 무한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것은 L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떨 때냐면 이 정의가 이 부분합의 수열, 부분합의 수열 SN이 L로 수렴한다. 수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호로 부분합이 SN일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L로 되면은 위에처럼 해서 이 무한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L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합의 수열이 L로 수렴한다는 것은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뭐냐면 뭐 k가 1부터 n까지 ak가 되죠. 이게 L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위와 같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 이렇게 수렴할 때, L로 수렴할 때, 이때 우리가 L을 갖다가는 뭐냐면, 이, 무한급수, 이것의 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급수가 발산한다는 것의 정의는, 이것이 발산한다. 그것의 정의는 어떠한 실수에도 이 무한급수가 어떠한 실수에도 수렴하지 않을 때 않을 때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 무한급수가 발산하면은 이 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이 무한급수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0.999 뭐 이게 1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0.999는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이게 쭉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합들의 수열이 수렴한다는 거죠. 그게 뭘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등식이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보면 무한급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은 그 합이 2가 됩니다. 이거는 뭐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무한급수의 부분합 n번째 부분합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2의 n번째니까 이게 n-1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SN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SN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그러면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2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쭉 해서 2의 n-1분의 1이 되고 더하기 2의 n분의 1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면 좌변은 2분의 1 SN이 되고 우변은 여기서 빼면 중간에 다 이게 상쇄가 되고 남는 것은 1 빼기 2의 n제곱분의 1이 되니까 따라서 SN은 2 빼기 2의 n-1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SN이 수렴하죠. 따라서 이 수렴하니까 저 무한급수 2의 n-1분의 1 저건데 주어진 게 이건데 이게 부분합이 수렴하니까 그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
위에 보면 천 형태니까 이게 2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뭐 예를 하나 더 보면 이 무한급수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n-1부터 무한대까지. 자, n이 2부터 시작했는데 n이 1부터 시작하면은 무한대가 아니죠. 부터 1까지 이면 n이 1부터 시작하면은 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n이 2부터 시작해서 첫 항이 n이 2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수렴하는가 안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이 항이 n이 커질수록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다 더하는 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알아보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이 an을 갖다가는 이게 n번째는 아니고 뭐 an이 n번째는 아니고 그냥 n으로 그대로 놓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n-1분의 1, 이게 n-1분의 1 빼기 n분의 1 하면 이게 좌변과 같죠? 이 형태로 놓으면 이것이면 우리가 SN은 뭐 첫 항이 1부터 한 게 아니라 그냥 2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상관이 없으니까 SN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K-1분의 2 이렇게 되는데, 자, K가 2일 때 저기에 의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 이제 K가 뭐 3일 때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이렇게 돼서 이게 n-1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상쇄가 이렇게 일어나고 남는 게 1-n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극한이 존재하죠. 따라서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n-1분의 1,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것의 극한. 그런데 저 형태니까 이게 1이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급수의 수렴을 봤는데, 무한급수의 이제 수렴에서 우선 이제 무한급수의 수렴의 이제 성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이 무한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무한급수가 이 수렴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항의 극한은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한급수가 어떤 수들이 계속 더해져서 이게 수렴이 돼야 되는데, 이것과 같은 말로 이것의 대우는 이 항이 0이 안 되면 이 더해지는 수가 0이 아니면은 이게 계속 어떤 값에 무한급수가 어떤 값에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이 항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수렴한다고 가정하자. A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A로 수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계산해 보면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부분합에서 sn-1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뭐 당연하죠.
A1부터 AN까지 합이고 Sn-1은 A1부터 AN-1까지 합이니까 이걸 빼면 AN뿐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합이 수렴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수렴하고 또 Sn-1도 마찬가지로 수렴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도 같은 부분합입니다. 이게 A로 수렴하고 이게 A로 수렴하니까 이건 당연히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수렴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인데 저것을 이용을 하면 저것은 이제 저것의 대우를 보면 리미트 an에서 an이 대우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거는 수렴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발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 대우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리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가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은 그 무한급수는 발산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만약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 플러스 1분 2n 이렇게 보면 이게 an이 3n 플러스 2n인데 이게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가 무한대고 분모가 무한대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데 그래서 알아보기가 힘든데 저런 형태에서는 이 n으로 한번 나눠보면 되죠. 이 극한을 한번 구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기서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면 분자는 2고 분모는 3 더하기 n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0이 되니까 이게 3 더하기 0분의 2에서 3분의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의 극한이 이게 0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한급수 3n 플러스 1분의 2n 이것은 발산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무한급수의 정의, 무한급수는 이렇게 수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 그래서 무한급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형식적인 정의고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이 무한급수가 수렴해야 됩니다. 이 무한급수의 수렴성을 부분합을 이용해서 부분합의 수열이 수렴한다고 그러고 그럴 때 이제 부분합이 L로 수렴하면 그 L을 이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한급수가 어떤 실수에도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산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성질 하나를 봤죠.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an이 0으로 수렴한다. 그 대우는 만약에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무한급수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무한급수의 정의와 수렴의 정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질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